며느리의 솔직한 말투는 시댁에서 늘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죠. 문제는 며느리의 성격이 아니라 며느리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30대 초반의 지은은 결혼한 지 8개월 된 새 신부다. 남편 민우와 연애 3년 만에 결혼했지만 시댁과의 관계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하지만 지은은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오늘도 시댁에 안부 인사를 하러 왔다.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하며 거실 탁자에 과일을 내온다. 지은아, 사과 깎아줄까? 맛있는 걸로 샀어.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시는 모습이다. 지은이 과일을 보더니 솔직하게 말한다. 어머니, 저 사과 안 좋아해요. 맛도 없어 보이고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진다. 하지만 지은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 그럼 배는 어때? 시어머니가 다른 과일을 권한다. 배도 별로예요. 저는 원래 과일 안 먹어요. 당분이 많아서 몸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지은의 대답에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는다. 점심시간이 되자 시어머니가 남은 밥을 데워서 내온다. 어제 해놨던 밥인데 맛있을 거야. 얼른 먹어.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젓는다. 저는 찬밥 싫어해요. 찬밥이 아니라 데운 건데. 시어머니가 당황해한다. 똑같아요. 어차피 어제 밥이잖아요. 저는 갓 지은 밥만 먹어요. 지은이 단호하게 말한다. 시어머니는 결국 새로 밥을 짓는다. 민우가 아빠 생신이 다음 주인데 뭐 준비할까? 하고 묻자 지은이 대답한다. 요즘 누가 그런 거 해요? 그냥 용돈 드리면 되죠. 굳이 파티 같은 거 할 필요 있나요? 그래도 생신인데. 민우가 말하자 지은이 반박한다. 생신이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걸 해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돈이 제일 실용적이잖아요. 시부모님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시아버지가 우리 집안 재산은 어떻게 할까? 하고 물으니 지은이 즉답한다. 저는 제사 안 지낼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 밥 차려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시아버지가 깜짝 놀란다. 조상을 섬기는 건 당연한 일인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왜 옛날 방식만 고집하세요? 지은이 당당하게 말한다. 시댁 분위기가 얼어붙는다. 저녁 무렵 시어머니가 지은아, 김치 담그는 거 배우고 싶지 않니? 하고 제안한다. 아니요. 그런 거 배울 생각 없어요. 사 먹으면 되는데 왜 직접 만들어요? 지은의 답변이다. 그래도 며느리가 김치 정도는. 며느리라고 해서 꼭 그래야 하나요? 저는 그런 거 안 해도 살 수 있어요. 지은이 단칼에 자른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다. 돌아가는 길에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여보, 같은 말이라도 좀 돌려서 하면 안 될까? 부모님이 서운해 하시는 것 같아. 하지만 지은은 이해하지 못한다. 저는 그냥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한 것뿐인데 뭐가 문제예요? 거짓말하라는 거예요? 지은이 반문한다. 거짓말이 아니라 표현을 좀 부드럽게. 왜 제가 눈치를 봐야 해요? 부모님은 나이 드셔서 더 예민하시니까. 예민한 게 저 문제예요? 진실을 말하는 걸 왜 문제 삼아요? 지은은 전혀 양보할 생각이 없다. 집에 도착해서도 지은은 계속 불만을 토한다.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죠? 싫은 건 싫다고, 안 하고 싶은 건 안 한다고 말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쟁이가 되라는 거예요? 아니면 가면을 쓰고 살라는 거예요? 지은이 목소리를 높인다. 민우는 답답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며칠 후 시댁에서 또 다른 일이 벌어진다. 시어머니가 지은에게 집안 대청소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지은아, 이번 주말에 대청소 좀 도와줄래? 혼자 하기엔 너무 힘들어서. 지은이 주저없이 대답한다. 저는 청소 싫어해요.
그리고 제가 왜 남의 집 청소를 해야 해요? 청소업체 부르면 되잖아요. 시어머니가 당황한다. 남의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인데. 저한테는 남의 집이죠. 제가 살지도 않는 집을 왜 청소해야 해요? 지은의 논리다.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뭐든지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어머니가 섭섭한 마음을 숨기며 말한다. 그래, 알겠어. 혼자 할게. 하지만 지은은 미안해하지 않는다. 어머니가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요즘 누가 그런 일 시켜요? 민우가 중간에서 곤란해한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혼자 할 수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 있다. 다음 날, 시댁에서 전화가 온다. 시아버지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는 소식이다. 민우가 지은에게 함께 병문안을 가자고 하지만 지은은 거절한다. 저는 병원 싫어해요. 세균 많고 냄새도 나고요. 그래도 아버지인데. 아프면 의사가 치료해 주는 거지. 제가 가서 뭘 할 수 있어요? 지은의 현실적인 대답이다. 그냥 안부나 묻는 거야. 전화로 하면 되잖아요. 굳이 병원까지 가야 해요? 결국 민우 혼자 병문안을 간다. 시부모님은 며느리가 오지 않은 것을 섭섭해한다. 며칠 후 시댁에서 생일잔치가 있다. 시어머니의 동생 생일이다. 지은도 함께 가게 되었는데 친척들과의 만남은 더욱 어색하다. 지은이 맞지? 예쁘게 생겼네. 친척 이모가 반갑게 인사한다. 네. 지은이 간단히 대답한다. 결혼 생활은 어때? 적응 잘하고 있어? 그냥 그래요. 시어머니가 좋으시지? 별로요. 간섭 많이 하세요. 지은의 솔직한 대답에 주변이 조용해진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빨개진다. 친척 이모가 당황하며 말한다. 어머, 그래도 어른인데. 어른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저는 솔직한 거예요. 지은이 태연하게 말한다. 지은아, 말을 좀 조심해서 하자. 민우가 당황해서 말린다. 제가 뭘 잘못 말했어요? 사실을 말한 건데. 지은은 전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어머니가 체면이 깎였다고 생각해서 화가 난다. 지은아, 바깥에서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왜요? 집에서도 밖에서도 똑같은데 왜 다르게 말해야 해요? 그게 예의야. 예의요? 거짓말하는 게 예의인가요? 지은이 반박한다. 친척들이 어색해한다. 생일잔치 분위기가 어수선해진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참았던 말을 터뜨린다. 지은아, 네가 너무 솔직하다. 때와 장소를 가려서 말해야지. 저는 이게 제 성격이에요. 바꿀 생각 없어요. 성격도 좋지만 상대방 기분도 생각해야 하는 거야. 상대방 기분을 맞춰주려고 거짓말하는 건 싫어요. 저는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지은이 고집한다. 정직한 거랑 무례한 거랑은 다른 거야.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한다. 제가 무례했나요? 그냥 제 의견을 말한 건데. 지은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날 밤 민우가 지은에게 진지하게 말한다. 여보, 정말로 조금만 신경 써줄 수 없을까?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 하셔. 저도 힘들어요. 왜 저만 참아야 해요? 저는 기분 나쁘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을 말했을 뿐인데 왜 다들 예민하게 받아들이는지 이해가 안 돼요. 지은이 억울해한다. 민우는 한숨만 쉰다. 추석이 다가오자 시댁에서는 명절 준비로 분주해진다. 시어머니가 지은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한다. 지은아, 명절 준비 때문에 좀 일찍 와서 도와줄 수 있을까? 저는 명절 준비 안 해요. 그런 거 할 줄도 모르고요. 지은이 단칼에 거절한다. 배우면 되잖아. 이번 기회에. 배우고 싶지 않아요. 굳이 왜 해야 해요? 시어머니가 설득한다. 그래도 며느리인데. 며느리라고 해서 꼭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거 안 배웠어요. 지은이 단호하다. 명절 당일, 시댁에는 친척들이 모두 모인다. 어른들이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하는 동안 지은은 거실에서 휴대폰만 보고 있다. 시누이가 다가온다. 지은 언니, 부엌일 좀 도와주세요. 저는 요리 몰라요. 간단한 것만요. 접시 나르는 것만이라도. 그런 것도 싫어요. 손 더러워져요. 지은이 거절한다. 시누이가 당황한다. 그래도 명절인데. 명절이라고 해서 제가 왜 일을 해야 해요? 저는 손님이잖아요. 지은의 논리다. 시누이는 할 말을 잃는다.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지은아, 명절인데 네가 한 번 전 부쳐볼래? 다른 며느리들도 다 하는데. 모든 시선이 지은에게 집중된다. 지은이 웃으며 대답한다. 저 그런 거 못해요. 해본 적도 없고 솔직히 하고 싶지도 않아요. 방 안의 분위기가 싸늘해진다.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친척 고모가 농담처럼 말한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 저런가 보네 하지만 지은은 진지한 얼굴로 대답한다. 네, 저는 옛날 며느리처럼 살 생각 없어요. 불편하시면 그냥 아들이 하시죠. 저는 그런 거 배우고 싶지 않아요. 지은이 당당하게 말한다. 친척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다. 시아버지가 어색함을 달래려고 말한다.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 맞아요. 왜 여자만 부엌 일을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은이 동조한다. 그래도 전통이라는 게 있지 않나? 시숙모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전통이요? 나쁜 전통은 없애는 게 맞죠. 지은이 반박한다. 민우가 당황해서 지은을 말린다. 여보, 그만하자. 왜요? 제 의견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는 조용히 하자. 왜 제가 조용히 해야 해요? 점심을 먹으면서도 갈등은 계속된다. 시어머니가 지은아, 국 좀 더 먹어 하고 권하자. 저는 짜게 먹지 않아요. 나트륨 많아서 몸에 안 좋아요. 지은이 거절한다. 그래도 명절 음식인데. 명절 음식이라고 해서 건강에 나쁜 걸 먹을 수는 없죠. 지은의 말에 음식을 준비한 어른들이 기분 나빠한다. 고모가 참지 못하고 말한다. 참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어. 버릇 없다고요? 저는 건강을 생각해서 말한 건데. 지은이 반발한다. 어른이 권하는 건 받는 게 예의지. 억지로 먹는 게 무슨 예의예요? 그냥 형식적인 거잖아요. 지은이 맞선다. 분위기가 점점 나빠진다. 시어머니가 참다 못해 말한다. 지은아, 네가 너무 솔직하다. 솔직한 게 잘못인가요? 때와 장소를 가려야지. 언제 어디서나 정직해야죠. 결국 식사 자리가 어수선하게 끝난다. 친척들은 불편해하며 일찍 자리를 뜬다. 시댁 분위기는 최악이 된다. 지은만 혼자 아무렇지 않다. 민우가 지은을 방으로 데려가 말한다. 여보, 오늘 너무 심했어. 뭐가 심했어요? 저는 그냥 제 의견을 말한 건데. 친척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 제가 뭘 잘못 말했어요? 다 사실이잖아요. 지은은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민우는 점점 지쳐간다. 명절이 끝난 후 며칠 뒤, 민우는 회사 동료 재혁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재혁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꺼낸다. 너 와이프 지은이가 이지은 맞지? 응, 왜? 아, 별거 아니야. 하지만 재혁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무슨 일 있어? 민우가 묻자 재혁이 망설이다가 입을 연다. 사실 우리 회사에 지은이랑 같이 일했던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지은이가 회사에서 좀 문제가 많았다고 하더라. 민우의 표정이 굳어진다. 무슨 문제? 성격이 좀 어려웠다고 해. 재혁이 조심스럽게 설명한다. 동료들이랑 자주 부딪혔대. 회의할 때도 너무 직설적으로 말해서 분위기 깨고.
민우는 처음 듣는 얘기에 당황한다. 결국 팀을 옮겼다고 하더라. 같은 팀 사람들이 다 힘들어했대. 재혁의 말에 민우는 충격을 받는다. 지은이 그런 사람이었다니. 전혀 몰랐다. 그리고 이건 좀 심각한 얘기인데. 재혁이 더욱 조심스럽게 말한다. 지은이가 학창 시절에 학교 폭력 가해자였다는 얘기도 들었어. 민우는 귀를 의심한다. 뭐라고?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애가 있는데 지은이가 왕따를 시켰다고 하더라. 민우의 머리가 띵해진다. 정말이야? 응, 그 친구가 지은이 때문에 전학까지 갔다고 해. 어떻게 괴롭혔는데? 외모 비하, 집안 험담,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리기. 꽤 조직적으로 했다고 하더라. 민우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한다. 집에 돌아온 민우는 지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여보, 회사에서 팀 옮긴 적 있지? 있어요. 왜요? 왜 옮긴 거야? 팀원들이 너무 비효율적이어서요. 비효율적이라고? 네, 회의할 때 돌려 말하고, 문제점 지적하면 기분 나빠하고. 저는 그런 게 이해가 안 돼요. 지은이 당당하게 말한다. 그리고 학창시절 얘기도 좀 들었는데, 민우가 조심스럽게 꺼낸다. 학창시절요? 친구들이랑 문제 있었던 적 있어? 문제요? 무슨 문제? 다른 애들 괴롭혔다거나. 괴롭혔다고요? 저는 그냥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했을 뿐이에요. 지은이 변명한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전학까지 갔다는데. 그건 그 애가 약해서 그런 거죠. 약하다고? 네,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요. 저는 그 애가 나쁜 짓 하는 걸 지적만 했는데. 지은은 여전히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도대체 뭘 지적했는데? 그 애가 거짓말쟁이라고, 공부도 못한다고, 집이 가난하다고. 다 사실이었잖아요. 민우는 소름이 돋는다. 이게 지적이라고? 며칠 후, 민우는 지은의 친정을 방문하게 된다. 지은의 어머니와 대화하다가 뜻밖의 말을 듣는다. 지은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좀 특이했어요. 특이하다고요? 너무 솔직해서. 친구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장모님의 말에 민우는 또 한 번 놀란다. 친구가 없었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다른 애들이 싫어하는 걸 그대로 말해버려서. 초등학교 때도 따돌림 당한 적 있고요. 장모님이 한숨을 쉰다. 중학교 때는 오히려 지은이가 다른 애들을 따돌렸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한테 불려가기도 하고. 장모님의 고백에 민우는 충격을 받는다. 저도 많이 걱정했는데 이 아이가 자기는 틀렸지 않다고 고집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런가요? 네, 성격은 잘 안 바뀌더라고요. 민우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 지은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시댁에서의 갈등도 우연이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온 민우는 지은에게 직접 묻기로 결심한다. 여보, 정말 솔직하게 대답해줘. 너 학창 시절에 친구 괴롭힌 적 있지? 지은이 잠깐 망설인다. 괴롭혔다는 게. 저는 그냥 사실을 말한 건데요. 사실을 말했다고? 네, 그 애가 더러운 옷 입고 다니니까 냄새 난다고 했고, 성적 안 좋으니까 바보라고 했고. 민우는 경악한다. 그게 사실을 말하는 거야? 맞잖아요. 거짓말은 안 했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상대방이 얼마나 상처받겠어. 그건 그 사람 문제죠. 저는 거짓말 안 했는걸요. 며칠 후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간다는 연락이 온다. 민우가 급히 지은에게 말한다. 여보,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셔. 같이 가자. 저는 병원 안 가요. 아까 말했잖아요. 지은의 반응이 너무 담담하다. 이런 상황에도 상황이 어떻든 저는 병원 싫어하는 건 똑같아요. 민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혼자 병원으로 향한다.
병원에서 시어머니가 민우에게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아들아, 이제 지은이를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을 거야. 어머니, 이런 상황에도 안 온다니. 정말 사람이 아니야. 시어머니의 말에 민우는 할 말이 없다. 며칠 후, 민우는 부모님 앞에서 고개를 숙인다. 부모님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네요. 이제야 정신 차렸구나. 시아버지가 한숨을 쉰다. 지은이는 원래부터 저런 성격이었어요.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친정에서도 계속 문제가 있었대요. 민우가 털어놓는다. 그럼 우리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시어머니가 쓴웃음을 짓는다. 부모님 말씀대로 성격은 고쳐지는 게 아니네요. 민우의 말에 시부모님이 고개를 끄덕인다. 우리도 처음엔 적응 문제인 줄 알았는데. 시아버지가 말한다. 학창 시절에는 다른 친구를 왕따시켜서 전학까지 보냈다고 해요. 민우가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는다. 역시 시어머니가 한숨을 쉰다.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 순간에도 지은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민우가 집에 돌아와서 상황을 설명해도 여전히 억울하다는 표정이다. 저는 그냥 제 생각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여보,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계시는데도 그래서 제가 가면 뭐가 달라져요? 의사가 치료하는 거지.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지은이 반문한다. 그런 게 아니라 가족이니까. 가족이면 뭐든지 해야 하나요? 저는 제 할 일만 하면 돼요. 지은의 차가운 대답에 민우는 절망한다. 민우는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고민을 토로한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이혼을 해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사람이랑 평생 살 수 있겠어? 친구들이 걱정한다. 애는 어떻게 할 거야? 나중에 아이 가지면. 그런 엄마 밑에서 자라면 애도 그렇게 될 수 있어. 친구들의 말에 민우는 더욱 고민이 깊어진다. 학교 폭력 가해자였다는 것도 문제고, 지금도 전혀 반성을 안 해. 그런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 평생 그렇게 살 거야. 친구들이 단언한다. 집에 돌아온 민우는 지은을 바라본다. 지은은 여전히 휴대폰만 보며 자신의 세계에 빠져 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다. 여보, 민우가 말을 걸어도 지은은 대충 대답한다. 네, 뭐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까? 뭔 소리예요? 그냥 사는 거지. 정말 아무것도 바뀔 생각 없어? 왜 제가 바뀌어야 해요? 저는 지금도 충분히 좋은데. 지은의 말에 민우는 한계를 느낀다. 그럼 우리 관계는? 관계요? 별로 문제 없는데요. 부모님은 어떻게 하고? 부모님이 저한테 맞추시면 되죠. 지은의 답변에 민우는 경악한다. 다음 날 민우는 혼자 시댁을 방문한다. 엄마, 아빠,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부모님도 답답한 표정이다. 아들아, 내 인생이야. 잘 생각해봐. 이런 사람과 계속 살면 너도 힘들어질 거야. 시어머니가 걱정을 표한다. 그리고 나중에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시아버지가 우려를 표현한다. 학교 폭력까지 했던 사람이 과연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 시어머니의 말에 민우는 더욱 고민에 빠진다. 전혀 반성도 안 하는데. 그날 밤, 민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본다. 옆에서 자고 있는 지은을 본다.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 같다. 이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까? 며칠 후, 민우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다. 이혼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상황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인다.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는다. 결혼한 지 겨우 1년. 이렇게 쉽게 포기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지은은 변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집에 돌아온 민우는 지은에게 마지막으로 묻는다. 여보,
정말 마지막으로 묻는데 조금만 바뀔 생각 없어? 또 그 얘기예요? 저는 바뀔 이유가 없어요. 그럼 우리 민우가 말하려는데 지은이 끊는다. 우리 뭐요? 그냥 살면 되잖아요. 왜 자꾸 복잡하게 생각해요? 지은의 답변에 민우는 마지막 희망마저 포기한다. 이 사연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솔직함과 무례함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은 문제를 반복하는 사람과 과연 함께 살 수 있을까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함께 살아가려면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먼저 배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민우는 지금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지은.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계속 참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용기를 내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까요?